자, 이번 시간부터는 7세기 이후 호레즘에서 벌어진 사건, 그 중에서도 아랍의 호레즘 침공과 정복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력인 헤지라 1세기, 그러니까 서기 7세기의 호레즘은 아랍인들에게 정복당합니다. 아랍의 호레즘 정복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3차례 이상의 시도 끝에 완료됐습니다. 아랍이 호레즘을 공략한 첫 번째 시도는 이슬람력인 헤지라 29년이자 서기 649년, 무함마드가 세운 이슬람 제국의 제3대 칼리프인 우스만 이븐 아판 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북부에 위치한 도시인 바르에서 호레즘으로 쇄도한 아랍군의 지휘관은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그냥 뒤로 물러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호레즘 정복의 첫 번째 행운은 이슬람 우마이야 왕조의 2대 칼리프인 야지드 이븐 무아위야, 그러니까 야지드 1세 시절의 호라산의 총독이자 지배자였던 잘림 이븐 지아드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잘림은 호레즘을 정복하고 그곳의 토착 군주와 평화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조약은 우마이야조의 칼리프에게 40만 디르함을 지불토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디르함은 서기 3세기 사산조 페르시아 시대부터 통용된 디람에서 유래한 이슬람 사회의 은화인 디르함을 가리킵니다. 9세기 페르시아의 역사가인 아마드 이븐 야야 알발라두리, 일명 알발라두리가 자신의 저작인 키타불 푸투후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남겼습니다. 이 저작의 원래 명칭은 키타브 푸투후 알불단, 그러니까 정복지에 관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훗날 19세기의 네덜란드 동양학자인 얀 드후에가 1865년 즈음에 번역서를 출간하여 서구권에 널리 알린 바 있습니다. 그 후 잘림을 대체한 호라산의 새로운 지배자인 우마이야 이븐 압둘라가 재차 호레즘의 엘필이라는 도시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682년부터 685년까지 이루어진 우마이야의 원정은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호레즘 현지의 주민들이 힘을 모아 아랍이라는 외세의 지배를 물리쳤습니다. 여기서 호라산의 우마이야가 공격한 엘필이라는 도시는 호레즘의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 중 하나로 19세기와 20세기에 활동했던 독일의 언어학자인 자코가 이 도시에 관해 연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의 독일 동양학자인 구스타프 베일도 쿠타이바의 원정에 관한 알타바리의 이야기를 자신의 저작에서 이야기하면서 엘필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호레즘의 세 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엘필과 게자라스프, 파리케인으로 모두 수로로 둘러싸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자코는 베일의 이런 설명이 실수이거나 착오라고 지적하면서 베일이 지목한 세계 도시 중 하나인 파리케인은 수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아랍의 침공을 두 번이나 물리친 호레즘은 결국 이슬람력 93년이자 서기 711년에 호라산의 새로운 지배자이자 7세기부터 8세기까지 아랍군의 지휘관으로 대활약한 우마미야 칼리프 시대의 명장 쿠타이바 이븐 무슬림에게 최종적으로 정복당합니다. 당시 쿠타이바는 이슬람 우마미야 왕조의 칼리프인 아불 말리크 이븐 메르반과 바리드 이븐 아불 말리크의 통치 시절에 호라산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9세기부터 10세기에 활동한 페르시아의 역사가인 무하마드 이븐 자리르 알타바리, 일명 알타바리가 서기 922년에 쿠타이바의 원정에 관한 이야기를 저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의 저작은 전해지지 않으며 그가 저술한 내용만이 12세기의 아랍 역사가인 알리 이븐 아라시르, 일명 아라시르의 기록에 담겨 있습니다. 아라시르는 자신의 저작에서 이슬람력 93년이자 서기 711년의 사건들을 축약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쿠타이바의 호레즘 원정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호레즘의 통치자인 호레즘 샤는 병이 들었다. 그의 동생 후르자드가 샤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키자
폭도들로 인해 샤의 지지자들에게 불행이 닥쳐왔다. 샤의 지지 세력들은 여자와 재산, 가축, 딸, 자매, 아름다운 아내들을 후르자드에게 빼앗겼고 어느 누구도 후르자드의 반란을 진압하지 못했다. 그러자 호레즘 샤는 자신 스스로 동생을 감당해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호라산의 쿠타이바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샤는 이를 위해 쿠타이바에게 자신의 영토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다. 쿠타이바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호레즘 원정을 준비했다. 이후 소그드 땅, 그러니까 호레즘의 아랍군의 침공 계획에 관한 소문이 퍼졌다. 그 사이에 호레즘 샤는 자신의 군대와 국민을 소집한 뒤 이들에게 쿠타이바가 조만간 침공할 것이니 그를 방해하지 말라고 알렸다. 메르브에서 호레즘으로 빠르게 진격한 쿠타이바가 게자라스프 주변에 갑자기 나타날 때까지 호레즘의 어느 누구도 아무런 의심을 품지 않았다. 호레즘 샤는 제2훈강, 그러니까 아무다리아강 방면에 있는 엘필시로 갔다. 그곳은 호레즘 국내에서 가장 견고한 도시였다. 쿠타이바는 제2훈강의 우한으로 건너가지 않았고 호레즘 샤는 그에게 1만 마리의 가축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평화조약 체결을 제안했다. 그리고 호레즘 샤는 후르자들을 지지하는 함제르드와 그 밖의 다른 폭도들로부터도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쿠타이바는 이를 수락했고 함제르드를 공격하기 위해 자신의 동생인 압둘라흐만을 파견했다. 함제르드는 전투 중 살해됐고 아랍 군대는 4,000명의 포로를 사로잡았다. 샤의 동생 후르자드는 다른 폭도들과 함께 호레즘 샤에게 인계됐다. 호레즘 샤는 이들을 처형했고 그들의 재산을 쿠타이바에게 제공했다. 그런데 9세기의 페르시아 역사가인 아마드 이븐 야야 알발라두리, 일명 알발라두리는 쿠타이바의 호레즘 원정 결말 부분을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쿠타이바는 후르자드와의 전투 끝에 4,000명의 포로를 처형했다. 그 후 그는 호레즘 샤와 체결한 조약에 따라 샤를 통치자로 남겨두었다. 그러나 호레즈미는 이러한 샤의 복위를 과거로의 회기라 여겨 불만을 품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샤가 아둔하다고 선언한 뒤 그를 살해했다. 그러자 쿠타이바는 호레즘의 군주 혹은 총독을 뜻하는 발리로 동생인 압둘라 이븐 무슬림을 내세웠다. 쿠타이바는 동생을 지원하기 위한 군대 일부도 제공했다. 한편 11세기의 페르시아 학자인 아부 라이안 알비루니, 일명 알비루니는 쿠타이바가 호레즘으로 2차례의 원정을 단행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알비루니는 언제 어떤 사정으로 쿠타이바의 첫 번째 호레즘 원정이 단행됐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원정에 관해서는 쿠타이바가 호레즘 정복을 완성한 이후 발리, 그러니까 총독으로 호레즘을 이전에 통치했던 호레즘 샤의 아들인 아스카자무크를 임명했고 그로 인해 현지 토착 왕조가 다시 재수립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앞서 언급한 알발라두리의 증언과는 배치됩니다. 이에 대해 베셀롭스키는 만약 쿠타이바의 동생인 압둘라 이븐 무슬림이 호레즘의 호라산 구역 발리로, 호레즘 샤의 아들인 아스카자무크가 아무다리아강 구역의 발리로 임명됐다고 가정한다면 두 사람에 관한 기록의 병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 있는 12세기의 아랍 역사가인 아라시르는 이슬람력 93년이자 서기 711년부터 712년 사이의 시기에 쿠타이바가 호레즘을 떠났고 그 후 호레즘에서 다시 혼란이 발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기 8세기 초 호레즘을 정복한 쿠타이바가 호레즘을 떠난 이후 호레즘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